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리치입니다. 제목이나 혹시 뭐 썸네일을 보고 상가 권리금 관련돼서 영상을 찾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권리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상가 권리금 직거래 계약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좀 길어지면서 영업이 힘드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중개보수도 좀 세이브하고 지출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거래 계약을 좀 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물론 안전하게 뭐 계약이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 또 상가 권리금 계약 그리고 상가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들을 제가 좀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직거래 계약을 함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 권리금 직거래 계약이 힘든 이유가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조금 메모를 해놓고 지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매장을 정리하시려는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내 매장을 내가 운영하고 있던 이 매장을 인수받아서 새롭게 운영할 임차인을 찾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임차인을 구해야 될지 막막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사무실에 의뢰를 주시는 건데, 직접 이런 분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렵게 이런 분들을 구했다 손 치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장님 분이, 임차인 분께서 적정한 권리금을 제시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업 종류에 따라,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상가의 위치에 따라서, 매장 면적, 층수에 따라서 상가 권리금이 형성되는 주변 시세라는 게 어느 정도 있을 텐데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알아보시다 보면 내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권리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어렵게 이렇게 찾아주신 손님이랑 권리금 조율을 하다가 너무 비싸다라고 느껴져서 계약이 깨지게 됐을 때는 또다시 신규 임차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길어지고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의뢰를 할 경우에는 그 사무실에 기존에 주변에 있는 상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분들께서 내놓으신 매물들이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고 권리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시하는 권리금이 높은 수준인지 적당한 수준인지 싼 편인지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직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과정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변 시세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단계 신규 임차인을 찾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권리 금액을 조율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두 단계를 진행해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지만 마지막 단계 가장 큰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가 권리금 계약의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 본계약을 진행을 하기 전에 앞서서 선행이 되어야 되는 선행 계약이거든요. 권리금 계약이 진행이 되어야지 상가 임대차 계약도 안전하게 진행이 되는데, 직거래를 하다 보면은 상가 권리금 계약을 하고 신규로 기존에 계신 임차인분께서는 본인 매장을 정리했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지만 새로 영업을 개시를 해야 되는 신규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안전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상가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저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도 물론 이제 수월하게 계약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까다롭게 또 검토해야 될 사항, 체크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들도 있거든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많이들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도 체크를 해야 되고, 건축물에 이상이 없는지, 위반 건축물은 없는지, 정화조 용량은 적당한지, 소방법 문제는 생기지 않고 있는지, 용도 변경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따져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금의 권리금을 받은 만큼
새로 들어오실 분이 영업을 안전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 절차를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책임감을 좀 느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권리금을 받았지만 새로 시작할 분이 영업을 시작을 못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부분에서 권리금을 다시 일정 부분 돌려달라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가 계약이 깨지면서 큰 트러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직거래를 통해서 매장을 좀 정리해야지 생각하셨던 분들께서는 물론 이러한 사항들을 모든 것을 꼼꼼하게 좀 챙길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으니까 직거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상가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좀 의뢰를 하셔서 적정 수준의 중개보수를 지급을 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상가를 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상가 권리금을 주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영업을 개시를 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 서류라든지 영업신고증이 발급받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서 영업 개시되기까지 수십 일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투자되는 금액이 막대하잖아요. 보증금, 월세, 그리고 권리금, 또 인테리어 비용까지 투입이 되니까 작은 매장 하나를 하더라도 억대 이상이 좀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좋은 사무실을 좀 찾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상가 권리금 직거래 계약이 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드렸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처 좀 빼놓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영상을 좀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